라스 카이마 에어택시 프로젝트 어떻게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뭐랄까 선두로 나서려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기술적인 부분,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또 넘어야 할 과제들까지 이걸 넘어서서 라스 카이마, 저희가 이제부터 RAK라고 부를게요. 이 RAK라는 도시 자체와 또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핵심을 함께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RAK, 라스 카이마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UAE를 구성하는 7개 에미리트 중 하나인데요. 네, 맞아요. 7개 중 하나죠. 근데 그동안은 사실 두바이나 아부다비의 그런 화려함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주로 전통적인 관광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더 집중해왔던 곳이죠.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좀 더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 맞아요.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UAE 전체가 큰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뭐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라든지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죠.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어젠다로 탁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RAK 역시 기존의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시작하는데요. 그 핵심 비전이 바로 혁신적 모빌리티 실험 도시라는 겁니다. 아, 실험 도시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군요. 네. 이 에어택시 프로젝트는 바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어택시 사업을 단순히 그냥 뭐 기술 한번 보여주자 아니면 교통 좀 편리하게 하자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UAE의 그 국가적인 비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네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전 2 같은 사회경제 발전 전략 이런 거시적인 목표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굉장히 전략적인 프로젝트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이다. RAK가 과거의 그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관광 도시 이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미래 기술, 특히 이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 이런 야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이미지 변신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어쩌면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들인 비전하고 맞물린 전략적인 선택이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을 실제로 그려나가고 있는 주체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플레이어들은 누구인가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크게 보면 한 세 핵심 플레이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RAK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규제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바로 RAK 교통국, RAKTI입니다. 아, RAKTI? 네, RAK 내의 교통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 핵심 인프라가 될 버티포트, 아시죠? 수직 이착륙장. 네네, 버티포트요. 그 부지를 선정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기존 대중교통하고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기관을 넘어선 역할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자이자 조율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RAKT와 사무총장이 직접 이 프로젝트가 도시의 2030 모빌리티 전략구형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아,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핵심 요소라는 걸 강조한 거군요. 네,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실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버티포트를 짓고 운영하는 건 누가 담당하나요? 그 역할은 영국의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츠가 맡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런던이나 파리 같은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인프라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사업 개발 경험도 풍부한 곳이에요. 아, 경험이 많은 회사군요. 네. 그래서 RAK에서는 이 에어택시를 위한 버티포트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설, 그리고 나중에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다 책임지게 됩니다. 설계, 건설, 운영까지 다요? 네. 근데 이 스카이포츠가 RAK는 에어택시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배경에는 물론 RAK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지정학적인 위치도 중요하게 봤을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요.
네.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RAK에서 4시간 비행거리 내에 있거든요. 와, 3분의 1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건 RAK가 단순히 그냥 국내 서비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중동이나 그 주변 지역까지 있는 UAM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요. 하늘을 나는 택시 그 자체. 항공기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NYS에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 조비. 들어본 것 같아요. EVTOL 중에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전기 동력을 이용한 수직 이착륙 항공기, 즉 eVTOL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그럼 조비의 항공기의 특징은 뭔가요? 조베의 eVTOL 항공기는요, 최고 시속이 321km 정도 나오고요, 최대 1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존 헬리콥터랑 비교했을 때 소음이 현저히 낮아요. 아, 소음이 적다? 네,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조종사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탈 수 있고요. 속도도 빠르고 조용하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네요. 여기서 근데 조비 CEO가 한 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UAE가 글로벌 교통의 미래를 재편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글로벌 교통의 미래를 재편한다. 상당히 큰 포부인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조비 입장에서 RAK 프로젝트가 단순히 항공기를 그냥 판매하는 계약,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단순 판매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최첨단 기술을 실제 상업 환경에서 한번 검증해보고 이걸 발판 삼아서 전 세계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로 삼겠다.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거죠.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RAK는 조비에게 규제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정부 지원도 아주 적극적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테스트베드인 셈입니다. 결국 보면 RAK의 행정력, 스카이포츠의 인프라, 전문성, 그리고 조비의 기술력, 이 세 플레이어가 서로의 필요와 목표를 딱 충족시키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각 분야의 진짜 최고 플레이어들이 모인 그야말로 드림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핵심은 역시 방금 말씀해 주신 eVTOL 항공기일 텐데요. 기존 헬리콥터하고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도심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소음하고 친환경성이라고 봐야겠죠. eVTOL은 여러 개의 좀 작은 전기 모터하고 프로펠러를 사용하거든요. 아, 여러 개를요? 네. 그래서 그 큰 로터 하나를 휙휙 돌리는 헬리콥터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이게 도심 상공을 날아다닐 때 소음 공해가 확 줄어든다는 건 사실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도심 소음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기로 구동되니까 운행 중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요. 이건 RAK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이 추구하는 그 지속 가능성 목표하고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네네. 친환경이 대세니까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더 높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해서 유지 보수 비용도 좀 절감될 수 있고요.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이 많네요. 그럼 이 첨단 항공기들이 뜨고 내릴 버티포트는 어떻게 구축되나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단순한 착륙장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복합적인 기능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버티포트는 그냥 eVTOL이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공간 그 이상입니다. 초기 계획을 좀 보면요. RAK 내에 주요 관광 명소나 거점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요? 알마르잔 인공섬이라든지 알함브라 리조트 단지, 아니면 그 유명한 제벨자이스 산악지역, 그리고 RAK 국제공항, 이런 곳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에요. 여러 곳을 연결하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버티포트들이 지상에 있는 다른 교통수단들,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 아니면 자율주행 셔틀 같은 것들과 환승이 아주 편리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환승이 핵심이군요. 네, 하늘길하고 땅길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 허브로서 기능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정말 끊김없이 seamless 이동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바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게. 그렇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 면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당연히 숙련된 조종사가 탑승해서 운항을 하겠지만요. 네, 처음엔 그래야겠죠. 기술이 더 발전하고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자율비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율비행이요? 와, 그건 정말 먼 미래 같으면서도 기대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운영 비용도 줄고 서비스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전기 동력을 쓰잖아요. 네, 전지. 그래서 도시의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지능형 전력망이나 아니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교통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네요. 아, 에너지 시스템하고도 연결된다. 네.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인프라를 더 강화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AK의 이 에어택시 프로젝트는요, 교통 혁신을 넘어서서 도시 시스템 전체를 더 스마트하게,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촉매제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늘길, 땅길, 거기에 에너지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정말 통합적인 그림이네요. 진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RAK의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역시 관광 산업의 고도화일 겁니다. RAK가 이미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긴 한데요. 주로 해변 리조트 중심이었단 말이죠. 네, 해변이 유명하죠. 네, 에어택시가 딱 도입되면 그동안 접근성이 좀 떨어졌던 제벨자이스 같은 아름다운 산악 지역으로 가는 이동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아, 산까지 금방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해변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에는 에어택시 타고 순식간에 산 정상 부근으로 이동해서 하이킹을 하거나 다른 액티비티를 즐기는 거죠. 이전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복합 체험형 럭셔리 관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하루에 바다랑 산을 다 경험할 수 있다니 매력적인데요? 네, 특히 리츠칼튼이나 월도프 아스토리아 같은 최고급 호텔들하고 연계해서 프리미엄 패키지를 개발한다면 이건 뭐 두바이나 아부다비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관광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RAK가 원래 좀 투자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RAK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없고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도 거의 없는 등 굉장히 개방적이고 유리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세금이 없다니 대단한데요. 그렇죠. 여기에 에어택시 같은 이런 최첨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신호 말씀이시죠? 아, RAK는 미래 기술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 항공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된 ICT나 인공지능,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글로벌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을 RAK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 관련 기업들이 막 몰려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른바 혁신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RAK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미래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순히 기업 유치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연히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버티포트 건설하고 운영하는 인력, 또 EVTOL 항공기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 인력, 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인력, 관제 시스템 운영 인력 등등 아주 다양한 새로운 인프라 산업과 양질의 기술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RAK가 이 UAM 분야에서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딱 굳히게 되면 관련 기술을 실증하거나 표준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이 유치될 가능성도 훨씬 커집니다. 이건 RAK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좀 더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군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 외에 RAK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나 아니면 도시 문화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더 빠르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동이 편리해지니까요. 물론 초기에는 운임이 비싸서 대중화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비용이 낮아지고 노선이 확대된다면 통근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주말에 여가 활동 반경을 넓히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절약되니까요.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첨단 기술을 품은 스마트
스마트 시티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도시의 매력도나 주민들의 자부심 같은 것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 도시에 에어택시 다닌다. 이런 자부심이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이나 연구 분야하고의 연계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RAK 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나 항공공학, 자율비행, 배터리 기술 같은 관련 분야 연구를 더 활성화하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인재 양성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퍼블릭 억셉턴스를 시험하는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안전하고 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지 RAK의 성공 여부가 전 세계적인 UAM 도입 논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 RAK 시민들이 이 에어택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기술적인 장벽만큼이나 넘기 어려운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거예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실험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국제 무대로 한번 넓혀보죠. 이 RAK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UAE 내에서 보면요. 두바이가 주로 금융과 물류 중심지, 아부다비가 정치와 에너지 중심지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각각 역할이 좀 다르죠. RAK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및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라는 아주 독자적인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립할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RAK가 국가 혹은 에미리트 단위의 상업용 EV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건 UAE 전체의 기술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될 겁니다. UAE 전체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조비나 스카이폴스 같은 그 기업들한테도 RAK는 단순한 시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네, 이 기업들이 자기들 본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 좀 까다로운 규제 승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문제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규제가 발목을 잡는군요. 그런데 RAK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또 규제 환경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주니까 이 기업들한테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그 탐나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이자 기회의 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규제를 피해서 먼저 상용화할 수 있는 곳. 네, 이런 점은 다른 첨단 기술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RAK에서 성공적으로 정립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EV 모델, 안전기준, 버티포트 설계 표준,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심지어 요금 정책까지도 네, 그런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국가나 도시들이 UAM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의 국제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요? RAK에서 만든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RAK의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결과가 글로벌 UAM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이나 규범을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RAK의 작은 날갯짓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도 있다니.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모든 혁신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역시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아무리 빠르고 편리하다고 해도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사고가 나면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를 잃으면 끝이죠. 따라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정말 더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안전 검증을 하고 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기술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조종사 실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 심지어는 사이버 보안 위협까지 다 고려한 아주 다층적인 안전망이 요구됩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야겠네요.
안전 문제 외에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비용 문제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경제성, 다시 말해 운임 문제는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높은 개발 비용이랑 인프라 투자 비용 때문에 이용 요금이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비싸면 타기 어렵죠? 그렇죠. 이러면 에어택시가 그냥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정 비즈니스 승객만을 위한 럭셔리 교통수단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하고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얼마나 비용을 낮출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대중화가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기술적으로는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하고요. 도시 전역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아주 큰 과제입니다. 특히 RACK의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정말 덥잖아요. 네, 중동이니까요. 그 극한의 고온이나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모래바람 같은 아주 까다로운 기후 조건 속에서 이 EVTOL 기체가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과제죠. 안전, 비용, 기술, 신뢰성, 거기에 기후 조건까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군요.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과제들 속에서 RAK 에어택시 프로젝트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단기, 중장기적인 로드맵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부터 한 2026년까지는 RAK 내의 주요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환경에서 시험 비행을 계속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관련 법규나 운영 규정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또 핵심적인 버티포트 건설을 완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을 다지는 시기군요. 네,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027년도부터 2030년 사이가 될 텐데요. 이때 드디어 상업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2027년부터 상업 운항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시간 금방 갑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관광이나 비즈니스 수요가 높은 노선 위주로 먼저 운영을 시작할 거고요. 점차 운영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서비스 노선이나 운항 편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군요. 이 단계에서는 RAK 내 노선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근 에미리트인 두바이나 아부다비까지 노선을 확장해서 UAE 내 주요 도시들을 잇는 항공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와, 두바이까지 에어택시로 갈 수 있다면 정말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UAE를 넘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을까요? 장기적인 그림은 어떤가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2030년 이후의 비전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RAK가 중동 지역의 UAM 허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오만 같은 인근 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들의 주요 도시들과의 연결을 추진할 수 있겠죠. GCC 국가들까지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주요 도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구상도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RAK가 단순한 하나의 에미리트를 넘어서 중동 전체를 아우르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항공 모빌리티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한 노드, 즉 거점으로 성장하는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요. 라스알카이마의 에어택시 프로젝트는 단순히 그냥 하늘을 나는 택시를 도입한다.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모빌리티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야심까지 담긴 정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이라는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RAKT의 그 행정적인 리더십과 규제 지원, 스카이포츠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노하우, 그리고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최첨단 EVTOL 기술력, 이 세 가지가 정말 성공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를 낸다면요. RAK는 그냥 이론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용 에어택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모빌리티 실험실, 글로벌 모빌리티 랩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어쩌면 RAK라는 도시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RAK 사례는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곧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미래 도시 교통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에어택시가 정말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당신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편리함,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의 모습이나 건물의 형태, 심지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자체는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하늘길이 열린 당신의 도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